안녕하세요. 전시한 개발자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썬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 첫 번째 시간은 변수, 함수,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 변수부터 알아볼까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정답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a 플러스 b 이렇게 이미 여기에 지금 변수와 연산자는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수만 하면 되거든요. 벌써 이제 끝났네요. 지금 시작한 지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변수는 어떤 변하기 쉬운 수를 뜻해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던 이 값이 변한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변수거든요. 거기에 1이라는 값을 넣고 제가 마음대로 이거를 2로 넣어도 되고 2를 넣었다가 3을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변하기 쉽죠. 그래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지지고 볶느냐, 그 중에서 지금 연산자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 플러스 같은 것도 연산자예요. 일단 연산자는 좀 이따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변수가 값이 얼마든지 대입을 할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 좀 특이한 것은 뭐 별로 특이하진 않아요. 좀 창피하지만, 창피한 게 아니지, 조금 그냥 뭐 민망하지만 b에다가 a를 넣을 수도 있어요. 변수에다 변수를 넣어, 변에 변을 넣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 변을 변을 넣은 게 아니지, 변수에 변수를 넣을 수도 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잠깐 여기서 파이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a는 1이라고 했고요. b에는 바로 a를 넣겠습니다. b가 값이 뭔지 볼까요? 값이 1이 나옵니다. a를 b에다가 넣으니까 바로 b에도 아까 a에 넣었던 그 값 1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이해하냐면, 아이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우리 기초 방송이니까 이렇게 해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변수는 어떠한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구나, 상자구나, 어떠한 집이구나, 뭐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함수인데, 함수는 저기 보시면 만약에 잠깐 a를 이렇게 지우고요, a는 1, b는 1이라고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값을 대입하고 a 플러스 1이라는 어떤 동작을 했죠. 어떤 동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동작을 했나요? 덧셈 동작을 했어요. a하고 b하고 더했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어딘가에 이렇게 놓고 그때그때 갖다가 쏙쏙 빼서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덧셈만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동작이랄까요?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칫솔하고 치약이 같이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양치를 할 거면 칫솔에다가 치약을 짜잖아요. 근데 칫솔은 저쪽 안방에 있고 치약은 막 저기 거실에 있고 막 이러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떠한 한 장소에다 보통 놓습니다. 화장실이든 아니면 화장실 앞에 무슨 뭐 테이블이든 그렇게 갖다 놓고 치약을 든다, 치약을 들면 안 되지, 칫솔을 든다, 치약을 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작을 묶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의 동작을 만드는 게 함수입니다. 가령 이걸 만약에 함수로 만든다 하면 def라는 명칭을 일단 사용하고 뒤에 함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플러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괄호하고 땡땡 콜론이죠.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파이썬은 기본적인 문법 규칙이 있는데 함수 같은 걸 사용했다 그럼 이렇게 탭키라든가 스페이스 4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규칙은 스페이스 4번을 하는 걸로 거의 통일이 되고 있어요. 권장하고 있고, 이거를 뭐 탭을 한 번 했다가 스페이스 한 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근데 여기서 탭을 4번 했죠. 사실대로 하면 다시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일일이 이렇게 쳐야 되나요? 대부분 도와주는데요, 이런 아이디 툴이. 뭐 연습은 이렇게 하세요. 스페이스 4번을 쳐서 이렇게 줄 맞춤을 하면 이 함수는 a하고 b를 더하는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런데 함수 형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a하고 b를 하고 끝,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애가 있고, 이 값을 a하고 b를 이렇게 더했어 라고 알려주는 리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플러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 return a 플러스 b라는 애를 통해서 이 결과물을 돌려줘요. 반환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반환값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반환값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플러스에 이 괄호는 왜 있는 걸까요? 이 자리는 매개 변수 자리라고 해서, 우리 매개라는 말은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함수가 시작을 할 때 어디서 값을 받아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비어 있으니까 값을 받아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a하고 또는 b 아니면 a 두 개를 받고 싶으면 a 심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값을 받아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 더하기 1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a하고 b를 값을 받아서 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값을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세 개 다 했죠.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값을 받았는데 실제 돌려주는 값은 없어.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여기 빨간 줄 뜨는데요. 헤헷 이러면서 지금 웃으려고 하셨죠. 여기다가 함수 내용을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라는 뭔가 찍는다, 화면에 보여줘라 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a 플러스 b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돌려주는 거 없이 그냥 실행하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 혼자 실행하고 끝나는 애죠. 근데 돌려주는 게 있는 경우, 이렇게도 가능해요. 돌려주는 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값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 돌려주는 게 없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값을 받고 값을 뭔가를 돌려주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종류도 알아봤고요. 네 가지로. 좀 특이한 것은 지금 아까 보면 이런 함수를 그럼 여러 개도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플러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하고 싶어. 마이너스. 일단 보기 좋게 두 개를 더한다고 할까요? 우리 이렇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빨간 줄이 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값을 알려주죠. 이렇게 여기도 프린트로 a 마이너스 b 이렇게. 아이고 띄어서죠. 근데 뭐가 있나요 여기? 왜 그럴까요? 보면은 여기 PEP8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그 규칙에 의하면 보면 블랭크 라인은 최소 두 줄을 띄기를 원한다. 근데 보니까 너 한 줄밖에 안 띄었어 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아이디 툴이 좋죠. 딱 바꾸면 함수하고 함수 사이를 두 줄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함수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갖다 쓰는 건데요? 함수 호출은 플러스 하니까 여기 좀 뜨죠. 이렇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 1, 1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지금 함수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을 한 거고 여기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1, 1이라는 값을 여기에 전달을 시켜줬고 각각 자리에요. 그 다음에 a하고 플러스 b 이거를 프린트를 했네요. 화면에 찍어줄 겁니다. 이거를 우리 여기 콘솔 밑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a diff 플러스 저기 위에 실행을 해도 되는데요. 실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엔터를 한번 딱 치면 점점점 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스페이스를 4번 하시고요. 프린트 a 플러스 b의 결과를 보여줘 라고 엔터를 또 한번 치면 또 함수가 이어지는 줄 알고 점점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한번 더 치면 그 함수가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1, 1 이렇게 보내면 덧셈의 결과를 우리가 만든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기반기하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보면 하나 만든 겁니다. 덧셈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프로그래밍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1 플러스 1 덧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하면은 모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못할 때는. 근데 여러분 지금 배우셨으니까 덧셈 프로그램은 지금 만든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장족의 발전이에요. 항상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만큼 발전했는가도 꼭 체크하면서 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많이 발전하신 겁니다. 일단 방송 듣고 있잖아요. 방송 듣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남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안 하고 좀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 나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린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자고. 어쨌든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 마이너스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가 된 거예요. 너무 쉽다?
뭐 할 게 없네, 그죠? 변수를 배웠으니까 변수도 쓸 수 있는 거고 함수 종류도 알아봤고 너무 쉬워. 저 근데요 프린트 말고 이 리턴 해보셔도 되나요? 해봐도 될까요? 리턴으로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맨날 2만 돌려줄 거고, 여기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프린트라는 애를 밖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인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 변수도 했습니다. 변수래. 함수도 했죠. 그 다음에 요거 살려놓을게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이것도 두 줄 떼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사실 지금 벌써 2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 아주 일부분인 거고, 실제 연산자라는 말은 뭐 말이 어려운데 어떠한 변수들을 어떻게 지주고 볶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지주고 볶는 종류를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연산자죠. 첫 번째는 사칙 연산, 덧셈 마이너스, 덧셈 마이너스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걸 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나눗셈이 종류가 2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좀 퍼센트 썼죠. 이렇게 사칙 연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크게 보면 비교 연산이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들어가면 뭐 비트를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요. 이렇게 비교 연산인데, 비교는 뭐냐?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똑같다, 이거예요. 비교한 거죠. 너는 나보다 키가 크다, 작다, 너와 나랑 키가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똑같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 그래서 사칙 연산으로 덧셈 뺄셈 나눗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비교.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죠. 일단 사칙 연산은 지금 이미 뭐 해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a 플러스 a는 다시 1이고 b는 1이고 여기서 a 플러스 b를 하면 덧셈 연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연산을 한 거고, 이거는 곱셈, 그 다음 이거는 이게 나눗셈인가? 나눗셈이죠. 나눗셈인데 몫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서 내려서 한번 해볼게요. A는 4, 그 다음에 B는 3, 이렇게 좀 독특한 숫자로 좀 해볼게요. 여기서 A 플러스 B를 합니다. 그럼 결과가 7이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하면 1, 2 나오고요. A 곱하기 B를 하면 12. 이거 너무 쉬운 수학이라 이거 지금 지루하시겠지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A 나누기 B 하면 4 나누기 3을 했죠. 이렇게 좀 숫자가 좀 안 이쁘게 떨어지니까 A를 바꿀게요. 우린 변수니까. A는 6, B는 3, 2로 하고요. A 나누기 B를 딱 하면 3.0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3이 나오는데요 라고 놀라지 마세요. 그건 이제 파이썬 버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냥 3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6을 2로 나눴으니까 남는 게 나머지가 없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A 나머지 B는 빵,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뭐 어차피 제가 배웠는데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보는 것도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사칙 연산 끝났다. 너무 쉽다. 이것도 할 게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 A가 B보다 크다 하면 오잉? true. 처음 보는데 true 뭐야 이거. true는 정말 진실이죠. 너 나에게 진실을 말해봐. 진실을 말해줬네요. true.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 그럼 false겠지. 네. 아니, 틀렸어. 네 말은 정답이 아니야 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니? 샥. 크거나 같니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true가 됩니다. 같지 않잖아요. 근데 컸으니까 일단 정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뜻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 겁니다. 맞고요. 그러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니? 당연히 false죠. 이렇게. 그 다음에 A하고 B가 같아?
상위 펄스지 같지 않잖아요. 아까 A가 몇이었죠? 6이고 B가 2니까 같지 않아요. 그러면 A도 2로 만들고 B도 2로 만든 다음에 A하고 B하고 같니? 샥 true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도 되는 겁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이거 순서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거의 정해져 있어요. 크다 작다를 먼저 써야 되고요.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그 다음에 는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이건 뭐 거의 어려울 게 없죠. 이거는 우리 수학 시간에도 보통 보면은 여기 이 꺽쇠가 위에 이렇게 보통 있죠. 그거를 옆으로 늘려 썼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비교 연산도 됐습니다. 너무 쉽다. 근데 이 같다의 의미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항상 있어요. 이게 정말 같은 거냐? 같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같다는 거를 정말 같은지를 보고 싶으면 여기 파이썬에선 제가 이거 아까 하려다 말았나요? 기억이 안 나네. id라는 함수를 쓰고 그 안에다 값을 딱 치면 이 객체, 이 변수의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라고 하면 안 되지. 주소라고 해도 되겠다. 주소가 아니죠. 고유의 값, 아이덴티파이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죠. A의 고유 주소가 나오고 B도 볼까요? B를 딱 보면 B도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고유 객체 주소가 주소가 아니죠. 고유 아이덴티파이어 값이 나옵니다. 객체의 값. 그 다음에 뭐 C를 해볼까요? C는 1로 해볼까요? 하고 C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값이 좀 다르네요. 아까 A하고 B는 2였잖아요. 그리고 C는 1로 했고 그 고유 값을 보니까 조금 다르네요. 뒷자리가 다르죠? 38로 가는데 4987 둘인데 얘는 498440이네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변수도 알아봤고 비교 연산도 알아봤고 함수도 알아봤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심화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요. A 변수의 값이 이거 어차피 나중 시간에 배우거든요. 근데 그냥 좀 알려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A는 1, 뭐 2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이 따옴표 뭐야? 나중에 배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넣을 수 있다. A를 딱 보면 이렇게 1이 찍혀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변수 다 지웠네. 이건 함수죠. 함수. 이 변수 명칭에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이썬과 우리와의 약속, 미리 약속한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약어는 뭐냐면 지금 여기 diff 이런 거가 예약어예요. 왜냐면 diff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이건 함수야 라고 한 건데 갑자기 변수명에다가 diff를 쓰면 얘가 혼동이 와요. 한번 볼까요? 샥 하고 이렇게 이게 이상하죠. 빨간 줄 떴으니까 당연히 이상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콘솔로 하시는 분들은 df는 1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벌써 이렇게 invalid syntax 문장이 이상해 라고 하는 거죠. 변수에는 예약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예약어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이런 if도 있고요, else도 있고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같은 변수일까요? 다른 변수일까요? 이렇게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소문자입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앞에가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영어로 시작하시거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한글사랑 나라사랑. 한글로 변수명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됩니다. 혼자 하시고 이 소스를 영원히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 이건 나만의 소스야. 넌 내 안에 있어. 이 안에 너 있다 하고 싶으시면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랄까요? 일종의 바디랭귀지입니다. 이 코딩에서의 바디랭귀지는 영어예요. 만국 공통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해외에 나갔을 때 갑자기 이제 배탈이 났다. 그러면은 어디 뭐 스페인 이런 데 갔는데 스페인어로 화장실이 어딘가요를 잘 몰라서 영어로 해주는데 영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너무 급탈이라서 Where is toilet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러면은 알려주죠.
안 알려주나? 지금 여러분이 동작을 못 보셔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마려운 표정을 했습니다. 그 화장실 저쪽 이렇게 해줘요. 스페인 사람이 저쪽은 안 하겠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데 저쪽 그 스페인 분들이 오셔서 where is 막 이랬다. 그러면 이 사람 화장실 급하구나. 저쪽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것처럼 만국 공통어는 영어로 돼 있어요. 이게 안녕 이렇게 만약에 한글로 썼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혹시나 우리 소스를 봤을 때 안녕 이거 뭐야? 왔다 왔다 안녕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은 전 세계 만국 공통어가 되기 전까지는 안 쓰시는 게 좋다. 안타깝지만 우리 그날을 기약하면서 한글은 정말 안녕 하고 이렇게 영어로 써주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좀 간단하게 변수, 함수, 연산자를 배웠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거를 익혀두시려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변수는 어떻게 넣을 수 있지? 변수 막 길게 해도 되나? 막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변수 더하기 변수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런 것도 해보시고 변수에 바로 이렇게 덧셈해서 연산자도 들어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막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해보셔야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되는 거야? 궁금하다. A, B, C, D, E, F, G 막 계속 넣어볼까? 물론 뭐 클린한 코드는 아니지만 이런 재미진 장난질도 좀 해보시고요. 컴퓨터 뭐 고장나지 않아요. 뭐 컴퓨터가 터지거나 이러지 않을 테니 마음껏 해보시고 지우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이게 종이였어 봐. 지우개로 지우고 지우개 똥 나오고 이거 아주 그냥. 근데 마음껏 편하게 이런 것도 해보시고 덧셈 이런 거 말고 이것도 막 여기다가 나누기 넣었다가 막 여기다가 막 이상한 거 넣었다가 다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래야지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했고 다음 시간은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변수에 요 자리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료가 어떠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가,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